2026년도 긍정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스피의 퍼가 10이라는 거. 미국은 지금 20이 넘었습니다. 그럼 부정 요소는 무엇인가? 부정 요소는 첫 번째 국가 부채입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장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를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긍정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AI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수요 증가. 이것은 곧 국내 수출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섹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12월에 들어서도 상승의 힘이 꺾이지 않고 강하게 치고 올랐고 1월 첫날 1월 2일 장세에서도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월 첫날 1월 2일에도 7%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조방원으로 대표되는 조방원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죠. 조선업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군함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조선 쪽에 수요가 많고,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폴란드 쪽 수출도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해외 쪽에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HBM 수요 증가, 그 다음 조방원 수출 증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스피의 퍼가 10이라는 거,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최고점을 경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10입니다. 안정적이죠. 미국은 지금 20이 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퍼가 20이 넘었어요. 우리 증시가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지수는 상승했고 또 기업의 순이익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퍼가 1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도 적정 수준이다. 그럼 부정 요소는 무엇인가? 부정 요소는 첫 번째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가 4,632조 원이죠. 4,632조 원, 이것은 GDP 대비 181%라고 합니다. 코스피 퍼가 10에 머무르고 있고 또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컸겠죠.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로 인해서 코스피 퍼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가 전체적인 상황은 부채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부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정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증시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 또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채 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미국과 금리 차가 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영향이 크겠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에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금리 상황에서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주가 지수가 기술적으로 월봉상 과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월봉상 과열에 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현재 기술적으로 월봉상에서 어떤 상황인가? 자, 삼성전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월봉상 상황에서 과열에 와 있고요.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CCI, RSI 과열권 왔을 때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RSI, 그래 스토캐스틱 다 모두 과열권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와 있고요. 자,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게 되면 월봉의 고점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여기로 연결한다 그러면 아직도 상승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추세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전에 2021년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때가 있었죠. 2021년도 1월 달에 19% 올랐고 종가는 1%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 머물렀던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터치했던 자리부터 추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렀던 자리, 거기를 잡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현재 고점에 다다랐죠. 삼봉의 패턴에서 저항을 체크하는 법을 7가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장기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정 상단,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로 잡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쌍봉과 삼봉을 보는 거죠.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쌍봉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다면 지금은 삼봉 자리 왔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쌍봉, 이렇게 쌍봉에서 만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삼봉의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삼봉 자리에 왔다. 그리고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주가 지수도 월봉상에서 봤을 때 1, 2, 3 삼봉 부근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주가가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보조지표상에 보게 되면 CCI, RSI 다 과열권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과열권에 왔을 때 주가 지수는 무너졌다. 이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일봉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이 주가를 보면서 또 신고점을 경신하고 계속 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상승했던 패턴, 가파르게 상승했던 패턴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 패턴에서 그 이후에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어떤 패턴이 왔냐면 ABC로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파란색으로 본다면 ABC의 하락이 나왔어요. 1, 2, 3 이렇게 ABC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 둘, 세 개. 제가 지난번에 4개, 5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파동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엘리엇 파동, 5파동을 완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준비되었던 파동에서 1, 2, 1, 2, 3, 4, 5 전체적으로 크게 5개의 파동을 만드는 패턴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엘리엇 파동의 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퍼가 1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이익 증가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수출의 증가를.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컸죠. 1,400원대 위에서 움직였고 전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수출주들은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갈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부분과 그리고 금리 차, 금리 인하도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 요인에서 제가 현재로서는 크게 보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안내드리는 바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월봉 상황에서는 1, 2, 3 자, 3봉이 왔으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투자는 주식 투자 방법 이런 주가 지수 과열권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시초가 매매가 좋다는 겁니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시초가 매매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매매보다 가장 좋아요. 시초가 매매로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재수 깊게 쓰시에 부합되는 종목만 선별하라.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만 선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하게 대응, 수익보다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예측한 것과는 반대로 갈 때는 손절도 해야 되고 또 2차 매수 타점도 잡아야 되고 수익보다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 요소, 부정 요소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인지하고 있으면서 기술적 대응을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 방법은 첫째, 시초가 매매, 치고 빠지기에 주력하자. 두 번째, 제재수 깊게 쓰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선별하자. 세 번째는 철저히 수익의 관점보다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대응을 잘하자는 겁니다. 수익에 매몰되지 마시고 대응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도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안내드리면서 대응법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응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수의 관점 그리고 대응해야 될 매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또 예측보다는 반대로 갔을 때 2차 매수 타점 또는 손절로 대응해야 될 이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2026년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철저하게 수익보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응.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